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12% 하락, 3일 연속 떡락 중 환전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긴축 사이클 경기에 주식 떨어지고 채권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2%, S&P 500이 1.10%, 다우존스 지수가 0.96%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1.12% 하락, 3일 연속 떡락 중 환전에 관하여 어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유로 강세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죠. 달러 약세는 신흥국 주가의 호재입니다. 게다가 유럽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가 떨어진 이유는 독일 등의 천연가스 비축을 80에서 90% 하면서 충분히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 때문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선물이 장전에 1%대 중반까지 올라가며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애플도 1%대 중반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파월의 말이 3일 못 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 시작 전에 0.3%대로 떨어지더니 이내 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웬걸 주요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죠. 6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18%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19.9%보다는 상승세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이 얘기는 파월이 얘기한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죠. 왜냐하면 18%나 19.9%나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를 기록하며 지난달 95.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도 주가 상승이 소비자의 마음을 안정시켰나 봅니다. 당연히 연준은 소비 심리를 꺾을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고요.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 10월에도 파월은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을 처리하지 않자 나스닥이 24%, 애플이 30% 이상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2019년 1월 5일까지 거의 3개월 이상을 빠진 다음에야 4개월 정도죠. 기자회견을 갖고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야 나스닥이 상승 반전하며 한 달 만에 떨어진 주가를 되돌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당시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었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강력히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를 꺾어 놓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러니 지금은 주가가 올라도 추세적인 반전은 아니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주식은 떨어질 때 수직 낙하하지 않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살짝 오르면서 떨어집니다. 즉 떨어질 때 뭐 예를 들어 10% 떨어지면 오를 때 5% 오르고 다시 10% 빠지는 식으로 떨어집니다. 5% 오를 때 추세적인 반전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여지없이 떨어지며 계좌가 녹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켜줄 매뉴얼과 같은 강력한 실천 공식이 없다면 주린이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린이는 대부분 실패하고 성공해도 자신만의 공식이 없다면 대부분 아무리 주식을 오래 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공식이 없다면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도 돈 벌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김칫국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주식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냐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세금은 벌어야 내는 것입니다. 벌지 못하면 세금을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세금이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세금 매기려다가 외국인 다 나갈까봐 없던 일로 했던 시장이 한국 시장이죠.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니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의 9은 다 털리는 시장이 한국 시장인데 세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연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주린이는 한국 시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돈 벌면 세금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사람은 로또 사놓고 당첨되면 강남 아파트 종부세 낼 걱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단 로또 1등이나 당첨되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김칫국 마시지 맙시다. 돈 버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걱정해도 충분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주식을 잘했다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외화 벌어다 주는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만 외화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은 40년간의 데이터로 만든 확률 높은 공식입니다. 개미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직 154.71달러의 자동 매수 안 걸어 놓았다면 애플 10% 자동 매수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뚝박기는 장중 기준이라 자동 매수 걸어 놓고 자면 됩니다. 해외 주식 자동 매수 모르면 해당 증권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치솟는 달러 원 환율 환전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유례 없는 달러 강세의 시대입니다. 달러는 파월이 지난주 금리를 높고 길게 가겠다고 선언하고 더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1350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1400원대도 올라간다. 아니다. 1500원대도 생각해야 된다. 그 외에도 이제 상방이 뚫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원화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1100원대에 비해 지금은 2022년 8월 31일 기준에 1349원 50전은 22.68%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직전에 달러 원 환율은 700원대였고요. 그러나 IMF를 맞고 2000원대가 단기간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끝나자 다시 1000원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 1100원대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1350원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400원대에서 안정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디폴트가 1400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수출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보다 낮은 환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출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는 경제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나라인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도 미국에 수출해야 하니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장기 투자하면 20년 지나면 50%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달러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 투자했을 때보다 50%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 자산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미국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50%가 쪼그라들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 매력적인 것이 달러 투자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환율이 급등한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마침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고 우리는 말뚝박기를 하는 중입니다. 애플 최고점 182.01달러이고요. 오늘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애플의 주가는 158.92달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54.91이니까 154와 158.91이죠. 158.92니까 154.71과 163.81이 되겠죠. 이 중간에. 그러니까 주식 비율은 20%, 그 다음에 달러 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화를 갖고 있다면 투입하고자 하는 돈의 10%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10%를 바꿔서 뭘 합니까? 말뚝박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71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10%를 살 수 있는 자동 매수를 걸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154.7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자동 매수를 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10%를 바꿔서 145.61달러 밑으로 자동 매수를 또 걸어 놓는 것이죠. 달러로 바꿔 가지고 나머지는 달러로 바꾸지 않고 원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V자 반등을 했다면 나머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전부 바꿔서 올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에. 이 방법은 한꺼번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으니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는 환율 하락 리스크의 해지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환율이 앞으로 1,400원을 찍을 정도로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매뉴얼대로 적기에 환전을 할 수 있으니 자산을 늘리는 환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뚝박기 환전은 주식수를 늘리는 환전이고요. V자 반등 환전은 돈을 버는 환전이니 말이죠. 우물쭈물하다가 원화만 갖고 있다면 말뚝박기도 못하고 V자 반등도 못합니다. 결국은 닥쳤던 개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12% 하락, 3일 연속 떡락 중 환전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